엄마 국어입니다. 10분 국어. 드디어 사회문화 14번째 끝까지 왔습니다. 책은 168쪽이고요. 되도록이면 책을 펴놓고 먼저 읽고 자기가 스스로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해한 게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게 맞구나. 내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게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표시했고 이렇게 흘러가는 글의 흐름이 내 생각과 비슷하군.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들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아유 오늘도 하나 떼웠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냥 내신만 보게 되고 결국 수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쉽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어려운 거 크게 어려운 거 두 개 남았지. 과학기술하고 그 다음에 주제복합 그놈들을 해결하려면은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개념학습, 인문, 그 다음에 사회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읽히고 문제가 풀리고 그래야 그 다음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쉬운 건 쉽게 갑시다. 산업화로 인해서 여러 국가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조직화 전문화된 집단이 형성됐고 이런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여성 단체 또는 무슨 게임 협회 뭐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이익 집단에 해당하는 거겠지.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사회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라는 전제 아래서 이익 집단의 상호관계에 의한 사회 구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이익 집단 간의 상호 경쟁과 관계 양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을 펴는데 그냥 국가를 위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개인 한 명을 위할 거냐, 아니면은 이익 집단을 위할 거냐. 그래서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이익 집단 간의 상호 경쟁과 관계 이거를 중시 여기더라. 밑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국가는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이익 집단 간의 타협, 조정에 의해서 형성된 공통 요소에 따라 행동하며 집단 간의 이해관계나 경쟁을 정책에 반영하기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이해관계, 경쟁을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해라. 자유를 주는 거지.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제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국가의 통치력이 요구됐다. 내버려 뒀더니 뭔가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다원주의 내버려 두었다 안 되겠는데 그래서 코퍼러티즘 한글로 좀 쓰니까 애매한 거고 코어퍼레이션 뭔가 협력한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면 되겠지. 한국말로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코퍼러티즘이라고 했나 봐. 여기는 정부, 기업, 노동자의 정치적 협상이 중요하다. 흔히 조합주의로 표현되는데 이 조합주의는 노동조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이 좀 한국말로 하면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냥 코퍼러티즘으로 쓰자. 자, 질문 그냥 여기가 끝이야. 간단해. 산업사회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익 집단과 국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퍼러티즘 입장에서는 이익 집단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되지만 동시에 집단은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고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어려운 말 없지?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단을 조직하거나 기존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부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통제하면서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를 재개발해갖고 아파트를 세워야겠다. 그럼 100%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 근데 그 재개발해가지고 집값을 올려야 되니까 여러 명이 개인의 예를 들어서 20%가 반대했고 80%가 찬성해. 그러면 야 20% 너네도 그냥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얘기지. 자, 역으로 정부도 이익 집단으로부터 여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추진 동력을 얻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이익 집단하고 주고받는다. 그래서 일종의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교환 과정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국가는 정책을 위반할 때 해당 정책이 이익 집단들의 유리함이 있을 경우 정책의 실행이 대표적 이익 집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직접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대표적 이익 집단에 의존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겠지. 그래서 직접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대표적 이익 집단에 의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자, 그러므로 정부와 협상하는 이익 집단은 동일 범주에 속한 군소 이익 집단을 대표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춰야 한다. 자, 마무리. 코퍼레티즘 입장에서는 국가와 입장이 모두 일종의 제약 아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하, 국가, 이익 집단 모두 자율성이 있다. 양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교환을 하더라. 자, 이익 집단은 논의가 결렬되면은 자기들이 힘을 못 쓰는 거고, 또한 국가는 이익 집단에 도움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마무리 결론. 국가와 이익 집단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 전체 통합 안정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 코퍼러티즘의 핵심이다.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굉장히 쉬운 지문으로 끝났지. 자, 그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사회 코퍼러티즘 그래갖고 그냥 아까는 코퍼러티즘이었고 여기는 살짝 사회 자유주의적 코퍼러티즘. 그러니까 노동자가 살짝 높아진다. 아까 이 글에 있던 그냥 코퍼러티즘에서는 그냥 1대 1대 1 이거였는데 자유주의적 코퍼러티즘은 노동자가 조금 높다. 자, 국가 주도의 코퍼러티즘은 이건 좀 세모에 해당하는 거. 파시즘과 유사하게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코퍼러티즘을 활용하더라. 이 집단을 국가가 좀 지배하는 거. 자, 이 집단은 뭐 정치 조직체다. 아까 했던 그냥 코퍼러티즘은 국가와 이익 집단 대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 결정과 실행을 하더라. 몇 개 빈칸 갑시다. 자,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업화가 진행이 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국가가 역할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국가가 단독으로 처리하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코퍼러티즘이라는 게 생겼다. 정부, 자본가, 노동자들이 상호 협조해서 거래를 하더라. 자, 그 중에서 그냥 다원주의는 그냥 개인의 집합체라고 본 거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살짝 생겼고, 코퍼러티즘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자본가, 노동자, 국가,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아까 잠깐 나왔던 뭐 신디칼리즘, 요거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어디가 더 맞다,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회 발전 과정에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하냐. 한국은 현재는 이쪽이 그나마 좀 제일 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지. 이익 집단들이 상당히 힘이 세졌죠. 자,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쉬운 사회문화 14번째까지 드디어 마무리가 됐고,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좀 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과학하고 주제 복합, 어려운 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힘내갖고, 이제 그 전까지 혹시 먼저 안 읽고 그냥 들었다면, 되도록이면, 과학은 먼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스로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 듣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